아이셋을 키우는 출판사 에디터 맘디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획하고 편집한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 아이와 함께 한 달 반 정도를 자가격리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 교육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학원을 안 가니까 공부나 독서 전부 멀어지더라고요. 결국 지금까지 한 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시켜서 한 거였어요. 자가격리 기간에 기획하고 격리가 풀리자마자 바로 3명의 저자를 섭외해서 제작에 들어간 책이 바로 똥멍청이가 되었어요입니다. 제가 운이 좋았는지 정말 좋은 선생님 3분과 책을 만들었는데요. 책 속에 지금도 자주 읽는 글이 있어요. 사실 저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편집자들은 그 자신이 만든 책을 막 자주 읽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온 어떤 내용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색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읽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맘디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똥멍청이가 되었어요. 김은영, 최대철, 김선미 지음. (2018년에)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의 UN 연설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방탄소년단의 그 연설문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소년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쯤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후 저는 점차 밤하늘과 별들을 올려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상상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에 저를 끼워 맞추느라 급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저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렸고 유령처럼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나, 그리고 너 자신한테 귀를 기울여. 어제 실수했더라도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의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나입니다. 내일에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는 나도 나일 것입니다. 이런 내 실수와 잘못들 모두 나이며 내 삶의 별자리에 가장 밝은 별무리입니다. 저는 오늘의 나이든 어제의 나이든 앞으로 되고 싶은 나이든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누구든 어느 나라 출신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성 정체성이 어떻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분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으세요. BTS의 그 UN 연설문을 갖고 그 선생님 3분과 이야기를 나눴던 이제 챕터인데요. 여기에서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선생님,
제 성격은 어떤가요? 선생님, 저는 무슨 일을 잘할까요? 선생님, 제가 무슨 과에 가면 잘 살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 대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학생들에게 답을 해줬어요. 너는 보니까 사회학과가 딱 어울려. 내가 커리큘럼 다 세워줄게. 아이를 낳고 보니 그때 그 학생들은 정말 행복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유능한 교사다라는 인정에 굶주린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학생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적표에 있는 숫자만 보이고 성적이 오른 학생들의 노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잘 지도했는지에 대한 자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아이를 낳고 바뀐 건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생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아이돌 그룹 연설문의 마지막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분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으세요. 저 역시도 부모님이 원하던 교사의 삶, 타인들이 규정지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 잘 나가는 친구들과 비교한 사회적 유명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 나의 목소리를 찾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신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자신을 사랑해야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도 그것이 타인이 정하고 타인의 조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절대 충실감도 느낄 수 없고 만족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의 그 뒷표지에는 추천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독자 리뷰를 받았는데요. 이 지금 읽어드린 이 원고를 사실 표지에 넣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추천사와 저자들의 그 독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또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누군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려면 시간에 여백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학원에, 게임에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가 정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바빠버리니까 결국 주위의 선택이나 시선에 휩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제 욕망이 아이들에게 투사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선한 욕망을 발견하고 그걸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과 완전히 다른 그 과거를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제가 완전히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갈,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제 생각을 주입하는 게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읽어드린 그 똥멍청이가 되었어요의 그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반드시 찾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래야 공부도 독서도 놀이도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만약 아이가 좋아하는 게 없을 때에는 우선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저희 아이들이 커서 우리한테 엄마, 내가 뭐를 할까? 내가 뭐를 하면서 살아갈까? 내가 뭘 좋아하지? 자신에 대한 그 대답을 다른 사람에게 묻는 그 장면이 정말 두려운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살아온 또 사람들이긴 하지만, 맘디터와 함께 또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보시죠. 맘디터의 1일 1낭독. 오늘은 부끄럽지만 제가 기획하고 제작한 똥멍청이가 되었어요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내일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을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마음만 바뀌지 않는다면 내일은 아일랜드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를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